9번 문제 볼게요. 밑줄 제 이 상황이 전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시험일 기준 오답률 1위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연표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사건이 일어난 시기의 상황 정도만 파악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거기까지는 그래도 나오는 편이에요. 실제로 이 문제도 그렇고요. 일단 여러분들을 위해 선생님이 이렇게 연표, 그 사건에 해당하는 연도는 써놨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레오 3세 성상 파괴령, 카노사의 굴욕, 보름스 협약, 루터 95개조 반박문 발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내용을 모아 서양사와 관련된 사건들이 주로 나와 있구나. 그러면 위의 내용도 서양사 관련된 사건이 나오겠지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되고요. 위에 장면 14의 내용을 보니 파리 대학의 신학자들이 모여 논의하고 있대요. 무슨 내용을 논의하는지 보니까 로마의 우르바누스 6세랑 아비뇽의 클레멘스 7세 두 명의 교황이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나와 있죠. 우리의 상식상 원래 교황은 한 명이 존재해야 되는데 기존의 로마 교황 말고 아비뇽의 교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은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요? 아비뇽 유수 이후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아비뇽 유수가 어떤 연도인지 모르겠다라고 할지라도 이때는 이미 교황권이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약화된 상황이죠. 십자군 전쟁 이후부터 교황권이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하고 그때 프랑스 왕의 입김을 받아서 교황이 아비뇽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기존 국왕의 군주의 입김을 받은 상태, 교황권의 약화를 상징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두 명의 교황이 선출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신학자 이의 말을 들어보니까 두 명의 교황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동반 사임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거 어떻게 됐어요? 둘 사임시키고 한 명 새로 뽑았더니 두 명 다 거부해서 세 명의 교황이 같이 존재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교회의 대분열 시대였어요. 시기로는 한 14세기부터 이제 15세기 사이에 이르렀는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진짜 몇 세기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할지라도 교황권 약화와 관련된 시기이고 결정적으로 보름스 협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것은 교황권의 강화를 상징하죠. 왜냐? 교황이 서인권 투쟁에서 승리한 사건이니까. 그리고 당연히 카노사의 굴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최소한 교황권 강화를 상징하는 가나다는 짚어주셨어야 돼요. 문제는 여기인데 루터의 95개조 반박론 발표 어떤 사건과 관련돼 있어요? 종교개혁과 관련돼 있죠. 종교개혁 시기에 이미 교황권이 많이 약화된 상태에서 성 베드로 대성당의 증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시 교회에서 면벌부를 판매하는 이것에 대해서 루터가 반박론 쓰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진행되었다라고 배운 적이 있었죠. 16세기 일이었죠. 그러면 최소한 즉 루터의 사건 이후에는 교회 대분열이 존재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가 정답이에요. 4번이 답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고3 세계사를 푸시다 보면 연도를 반드시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고2의 상황에서는 몇 세기인지만 제대로 파악하고 그 당시 상황, 원인 과정 결과만 여러분들 알고 계신다면 풀 수 있는 문제를 연표로 주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